안녕하십니까. 무해방송의 양사호입니다. 예. 오늘 얘기는요, 그냥 이어폰 끼고 듣기만 해도 됩니다. 예. 그냥 말로만 나오는 거니까. 예. 일주일 만에 다시 촬영을 하게 됐네요. 그동안 뭐 그냥 개인적으로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일도 하고 이러냐고, 준비는 해놨는데 촬영을 못했어요. 예. 뭐 저 방송을 기다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기다린 사람한테 좀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계속 최소 일주일에 한 2편 정도는 올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미리 찍어가지고 2편씩 올릴게요.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요, 저번에 그 환경을 그때가 몇 편이더라. 뭐 하여튼 환경에 대해서 2편 들어가려고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2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 환경을 무예인데 왜 환경을 얘기하냐.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무예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 근데 무예는요, 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단련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늙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아예 뭐 안 늙는 건 아닌데 좀 놀랄 정도로. 그 다음에 체력이나 스피드, 체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뭐 20, 30대 이상을 가고, 일반 20, 30대.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안 믿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되는지,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뭐 환경 뭐 이런 쪽에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설픈 전문가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가지 않았나, 내가 좀 공부가 많이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번에 얘기한 환경은요,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에, 그 큰 병에 걸렸을 때에 환경을 바꿔주면 큰 병이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완치가 돼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 그때 또 걸려. 아니면은 큰 병 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병원 다니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그냥 치료해.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와. 그럼 다시 또 병에 걸려. 환경을 안 바꿔주면은 다시 와도 또 걸리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줘가지고 나서도 다시 원래 그 환경, 병 걸렸던 환경으로 오면 다시 그 병이 또 걸리는 거야. 아니면 그거와 다른, 이름만 바뀔 뿐이지 그거와 같은 과의 병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거를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요, 무슨 뭐 그냥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청기누설, 내가 이걸 딴 데 가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얘기했더니만 뭐 청기누설 거리인데 이거 책임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책임을 왜 져?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을 집니다.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이 시간만큼은 그냥 요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사람들이 많고, 또 사회에 또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그냥 걸러서 드세요. 먼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인간이 이렇게 진화 과정에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했냐 이렇게 보면은, 설치류에서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런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쥐 얘기하는 거지. 쥐가 공룡 있을 때는 쥐가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최근에. 그 설치류 이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외계에서 뭐 행성이 떨어져가지고 그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지구가 아주 먹구름이나 이런 거에 가려져가지고 태양빛이 들어오지 못해서 빙하기가 와가지고 다 그냥 뭐 얼어 죽었다, 뭐 굶어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것들은 뭐 이제 좀 오래 굶을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좀 에너지를 축적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다른 반대편이나 뭐나 좀 그런 영향을 덜 받은 곳에서 그런 것들이 살아났다. 아니면 그때부터 살았다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진화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인간은 일단은 옛날 그 백악기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옛날로 백악기로 들어가면은 그때 인간하고 제일 가까웠던 거는 파충류보다는 설치류죠. 설치류 이제 쥐를 보면은요. 쥐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냥 불어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소멸될 때도 있어요.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냥 아주 그 개체수가 적어질 때도 있고, 갑자기 많아질 때도 있고. 근데 그거는요, 풍년할 때,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농사꾼이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풍년이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풍년이 됐어. 그러면은, 쥐 새끼들도 새끼를 무지하게 많이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냥 불어나는 거예요, 그냥. 개체수가. 근데 쥐가 이 풍년이 될 것 같으면은요, 순놈을 낳지 않고 암놈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쥐가 새끼를 낳는다고. 순놈은 별로 안 나와. 그냥 암놈이 나와가지고 이 순놈 하나가 땡겨본 거지. 막 그냥 암놈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다 씨 뿌려가지고 또 암놈들이 7마리, 예? 평균 7마리씩 나요. 그러고서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6개월이 아닌가? 4개월인가? 4개월 만에 다시 또 새끼 또 낳고, 새끼 낳은 게 4개월 지나면 또 새끼를 낳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죠. 그거를 뭐 어떻게 수학적인 계산으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뭐냐? 암놈을 낳는 거예요. 쥐가 암놈 낳고 싶어서 암놈 낳나? 나 이제 먹을 거 많으니까 암놈 낳을래. 환경 좋으니까, 암놈 날래. 이래가지고 암놈 낳나? 그거는 환경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 파충류 중에서 이제 악어 같은 경우에는요,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은 이 태양빛이 많이 받은 거. 그러니까 악어가 이제 땅을 파가지고 알을 낳아. 그럼 맨 위에 있는 거, 뜨거운 열을 받은 거. 그 놈들은 다 순놈이야. 열 많이 받은 놈들. 그리고 밑에 은근히 열받아가지고 부화된 거 있죠. 그것들은 다 암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 많이 받은 놈은 순놈 되고 은근히 열받아가지고 환경이 좋은 거야. 훈훈하게 부화된 것들. 그것들은 암놈 되죠. 쥐는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먹을 거는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지끼리 맨날 싸워. 그러니까는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많이 받지. 서로. 그렇게 됐을 때에는 순놈만 나요. 싸워야 되니까. 싸워야 돼. 근데 먹을 게 많아. 그럼 싸울 일이 없어. 그냥 뭐 내가 먹다 냅둬도 다른 놈이 먹어도 내가 먹는 거 여기 옆에 있는 놈이 뺏어 먹지도 않지만 뺏어 먹어도 나 또 있어 먹을 게. 이 스트레스 안 받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암놈을 낳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싸우고 열받고 긴장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되면은 막 싸우고 주눅 들고 이렇게 되면은 새끼 안 놓는데 놓게 되면은 순놈이 나오죠. 그래서 쥐는 이제 불어나게 되고 뭐 악어, 뭐 거북이, 파충류들이 이런 또 한마디로 부화되기 과정에 대해서 암놈, 순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인간도 우리가 남자랑 여자랑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같이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관계 갖고 그래서 이제 남자의 이 정자가 여자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자하고 이렇게 딱 결합이 돼. 그래서 자궁에서 착상이 돼. 그때
그때 순놈 완놈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가 사정을 해가지고 정자가 가. 그래가지고 남자하고 만날 때 순놈 완놈 정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배에서 착상돼서 어느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암놈 순놈이 결정돼서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암놈 순놈이 어떻게 인간을 암놈 순놈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어떻게든 일단 이 여자애냐 남자애냐 결정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배에서 착상됐을 때는 그때는 결정 안 났어. 근데 그때의 환경을 받는 거야. 어떤 환경?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 맨날 구박을 주던가 아니면 나가지고 술 처먹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봉급 타는데 갖고 오지도 않고 직장에서 잘리고 살기 불안한 거야. 근데 임신은 된 거야. 이럴 때는 암놈 나오겠어, 순놈 나오겠어. 아까 쥐랑 악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상당히 억압을 받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상황에서의 배에서는 어떤 게 결정이 나겠어요? 순놈이 결정됩니다. 반대로 임신이 됐어, 딱 임신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임신 착상되자마자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보름 안쪽이죠. 그때에 남자가 잘해주는 거야. 야, 우리 좀 있으면은, 집 살 수 있어. 뭐, 승진할 수 있어. 돈도 잘 갖다 주고, 맛있는 거 막 사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열받을 일 없잖아. 환경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잖아. 너무 좋은 거야. 그때는 뭐가 나옵니까? 아까 얘기한 걸로 봤을 때는, 그때는, 여자애가 나오죠.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 이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 자녀를 갖고 있는 분들, 내가 딸을 낳았어. 그럼 그때 자세히 생각해봐. 내가 그때 잘해줬나? 내 부인한테 잘해줬나? 못해줬나? 스트레스를 줬나? 안 줬나? 그걸 생각해보세요. 또, 스트레스를 나는 안 준다고 했지만 다른 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 반대로 또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할 수도 있고. 그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고 제 말을 믿건 안 믿건 그걸로 한번 결정을 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제 결혼 안 하고 총각이야. 그런 분들은 그냥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던 하던. 근데 이 얘기는 가급적이면 여기서 듣고 남들한테는 퍼뜨릴 필요는 없어. 그냥 이 방송만 보는 사람들만 그냥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런 것까지 알아서는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내가 이 얘기를 왜 해? 근데 그래도 무예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무예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애초에 제가 얘기하기를 무예를 너무 사람들이 천대하거나 무슨 액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런 걸로만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전문가도 아닌 내가 이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얘기가 조금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무예인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무예인의 시각은 저때 얘기했었죠. 저 섬세한 거 이런 걸 느끼는 그 감각을 또 키우기도 하고 그런 걸 보는 시각.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가는데 계속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이래가지고 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암수로 결정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요 이런 적이 있어요.
애들이 골목에서 땅 따먹기라고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은 땅에다가 이렇게 금을 거놓고서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로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한 3번 만에 이렇게 제자리를 돌아오면 그거 금을 거서 땅 따먹기라는 게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 땅 따먹기를 많이 하면은요 전쟁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애들이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처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전쟁 놀이를 많이 하면은요, 전쟁 놀이를 많이 하면 전쟁 난다, 싸움 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데에 이게 뭔가 뭐 이렇게 트레이닝이 된다 그럴까요? 트레이닝이. 그 환경이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뭘 할래? 그럼 그렇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데에서 결판이 나거든요. 그럼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는 어디서 오냐? 환경에서 오는 거거든요. 좀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뭐 말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겁니다. 이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뭔가를 결정을 해. 네, 결정을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사로 죽죠. 그건 뭐냐면 그 너무 힘든 거, 그 환경을 이제는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셀프 다이 하는 거지. 스스로 죽는 거지. 나가 죽는지 몰라 잠자고 일어나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누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또 스트레스까지 받아있고 근데 너무 피곤해. 그래가지고 잤는데 깨웠는데 뻣뻣해져 있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도 그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형수를 데리고, 사형수 10명 데리고서, 뭐, 미국에서 이거를 실험했다 그러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 사형수를 실험을 했어. 어떻게 피 많이 흘리면 죽냐, 안 죽냐. 실험하려고 그러니까, 니네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한번 실험하자. 그래서 이 실험에 동참하면 니네 가족들한테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명 중에, 그럼 나 하겠다 해가지고 여기를 동맥을 딱 끊는 거야. 그러고서 눈 가리고 동맥을 끊는 거야. 그래서 피가 뚝뚝 떨어지지.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피는 한 방울도 안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실에다가 여기를 딱 묶어놔. 딱 묶어놨는데 여기가 실이 있는 거야. 실에다 묶어놔. 그리고 칼등으로 여기를 뒤를 탁 꺼요. 그러면 여기가 긁히기만 하지 피는 안 나거든. 근데 쓰라리니까 긁힌 것처럼 느껴지죠. 눈 가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그 실에다가 물을 쭉 따라 붙으면 여기에 물 닿는 느낌은 안 나. 여기서 떨어지는 느낌만 나지. 그 밑에 양철판에다가 쭉쭉쭉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본인은 눈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 내가 손목이 끊어졌구나. 동맥이 끊어졌구나. 피가 계속 나고 있구나.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게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무의식 기능이라고 그러죠. 쉽게. 뭐, 다른 말로 좋게 뭐, 여러 가지 멋진 말이 있는데, 저는 무의식 기능이라고 해요. 내가 의식해가지고, 이거 핸드폰을, 전화 오네? 전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받는 거는 내가 의식해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이런 거 말고, 아들 낳아야 되겠다, 딸 낳아야 되겠다, 뭐, 밥 먹었는데 위에서 위산 나오고, 움직여서, 소화되고,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잖아. 심장 뛰는 거, 숨 쉬는 거. 이런 것들이 기능이 우리 몸에 9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뭐 75%라고 얘기하기가 편한데 뭐 90%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 무의식 기능을 우리가 잘 조절하면요. 무의식 기능하고 사실상 무의식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그 무의식 기능을 생각 안 하고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병들고 늙고 죽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절하고 싶다. 내가 좀 늙기가 싫다. 뚱뚱했는데 살 좀 빠지고 싶다. 아니면 내 몸이 더 커지고 싶다. 심세지 무슨 능력이 갖고 싶다. 이러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내가 키우고 싶다. 이런다 그러면은요. 그냥 의식 기능으로는 무조건 연습해. 공부하고. 근데 무의식 기능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틀립니다. 제가 참고로 뭐 이제 전문가는 아닌데 어떤 부분에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뭔가를 운동이 아니고 뭐 일이고 뭐고 하게 되면은 금세 습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세 습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 스스로 무의식 기능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뭔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뭐 참고로 제가 자랑 같지만은 얘기를 하면요. 제가 요트 선수는 아닌데 요트를 배워가지고 그냥 뭐 대충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지. 그냥 대충 배워가지고 시합을 나가. 상대편들은 뭐 그냥 평생 요트 타고 어렸을 때부터 메달리스트고 아시안 게임, 뭐 올림픽 이런 데 나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나가.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제끼고 뭐 등수 안에 들고 1등, 2등. 한때 내가 90이래.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상금 랭킹 1위였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서 제가 요트 대회를 지금 2년째 안 나가고 있는데 그냥 다 일반인들만 다 데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데리고 그 사람들은 그 포지션 부분만 내가 가리키 사인 주면 당신이 이렇게 하고 뭐 이것만 땡기고 이거 놔주고 뭐 이렇게 하고 당신은 뭐 이렇게 여기서 땡기고 놔주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몰고 나가가지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합 뛰기 전에 저는 미리 한마디로 머릿속 안에서 그려요. 그림을. 그걸 그리는데 그거와 시합에 딱 나가면은 똑같이 되진 않아. 근데 비슷한 경우에. 나는 한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괜찮은 거야. 익숙한 거예요. 당황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적을 잘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승마 같은 경우에는 말을 제가 누가 이러더라고요. 말 타면은 낙마턱이라고 말에서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질려버린다고. 다시 타기 싫다고.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말에서 떨어졌을 때요. 그 사람이 다시 또 곧바로 올라타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거를 한마디로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고서 또 탈 수 있지. 말에서 떨어져고 그냥 내일 타야지 이러면은 또 떨어질까 봐서 못 한다니까. 저는요 말 타는데 말 타고 막 별짓을 다 했죠. 막 그 위에서 돌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막 전력 질주도 하고 능선 타기도 하고 막 숲속 다니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말에서 한 번 떨어진 적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무의식 기능이 있잖아요. 그 무의식 기능을 말한테 걸어버리는 거예요. 말하고 나하고 한 몸이 돼버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쪽으로 당기고 이렇게 딱 잡잖아요. 고삐를. 그래서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가잖아.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으로 가. 이런 거 안 해도 말이 지가 가. 박차 발로 이렇게 뚝 때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가요. 물론 그 말하고 나하고 어느 영적인 게 통해야지만이 되는데 그 통하는 과정에 무의식기는 걸어버리는 거죠. 올라타서 하는 거는 아니야. 미리 말 타기 전에 하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검도도 마찬가지고 뭐 태권도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저는 한마디로
무의식 기능에다가 저를 걸어요. 그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다쳤어. 네, 책에 보면은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컵이 있어. 그리고 이 컵에다가 놓고 또 여기다 컵에 넣고 뭐 커피나 주스나 아무거나 따라. 근데 이 커피에다가는 이 잔에다가는 야 너는 너에 담기는 거는 최고 맛있는 거야. 너에 담기는 건 최고 맛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한 잔에다가는 야 너는 이 잔에 담기는 건 최고 맛없는 거야. 이렇게 주문을 내가 걸어놓고 당신 이거 마셔봐 딱 이러면은 차이가 난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 뭐 식물한테다가도 계속 욕하고 욱박지르면 걔는 안 자라고, 식물한테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하면 걔는 잘 자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무의식 기능이. 그러면 그 무의식 기능을 어떻게 조절하냐? 환경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암놈 순놈이 결정나는 것처럼 환경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무술을 배울 때, 무예를 할 때 더 실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걸 왜 하는 거야? 궁극적인 게 이걸 왜 하는 거야? 우리가 늙지 않고 건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달인에서 얘기했잖아요. 관리라고. 세월을 깨는 게 달인이다. 세월을 깨는 게 달인이다. 한때 내가 좀 싸움 좀 했었지. 예? 한때 내가 젊었을 때 18대 1로 내가 맞짱 떠가 이겼지. 이게 아니라 젊었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그 실력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다 사실상 같은 맥락인데 이거 조절을 환경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차차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요 얘기를 하는 거는요, 환경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 다이어트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환경에 대해서 보면은 다이어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는 사실상 다이어트 약이 잠깐 얘기하면은요, 제일 쉬운 게 살 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몸을 불리는 거야. 근육 불리고. 그 다음에 경지가 뭔지 아십니까? 뼈 골격 조절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키 크고 뭐 이런 거예요. 어디만 하체만 키운다. 하체에서도 종아리만 큰다. 이런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무슨 쇼 같지만 뭐 이렇게 우리 몸 인체가 순간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길어진 게 고정돼서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내가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지금 이 상태. 아니, 이거보다 조금 더 젊게 나는 몸을 만들어서 살고 싶어. 그냥 내 마음만, 정신만 그냥 애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가 젊어져야 된다고요. 그 환경에 따라서 몸에 호르몬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변해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 있고, 또 하나, 이게 부부끼리는 닮아간다고. 닮아간다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닮아가? 틀리게 생긴 사람이. 그냥 살다 보면 닮아가, 생긴 게. 그런 말이 있죠. 이게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젊어지고 싶어. 그럼 계속 젊은 사람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젊어지겠죠. 근데 그게 그 환경에 아주 약간 미치는 건데, 직접적인 환경을 안다 그러면은요, 좀 젊어지게끔 되겠죠. 제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제가 아직 100살 조금 안 됐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이렇게 슬쩍 이렇게 넘어갔는데, 암수가 이렇게 변하고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에 대해서
다음에는요, 제가 체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체온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뭐 그 전에 이 다음 환경 그거에 대해서 보신 분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환경 5가지로 소화기, 소화기 우리가 먹고 배설하는 거. 그 다음에 순환기, 혈액순환. 혈액순환은 되게 복잡한데 혈액순환. 그 다음에 호흡기, 숨 쉬는 거요. 그 다음에 체온,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렇게 5가지 나눴어요. 그거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체온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뭐 좀 재미없더라도, 재미없더라도 다른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좀 재미있는 거 많고 이러는데 이거는 재밌진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건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건강 유지, 이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겁니다. 재미없더라도 좀 관심 갖고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사범 물러가겠습니다.